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 국교를 맺으면서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조선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경악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최악의 미신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처음 조선에 온 외국인들이 거리를 걷다 경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 온 사방에 널브러진 시체들이었는데요. 시체가 널려있던 이유는 명당 몇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풍수지리 사상이 성행했었는데요. 풍수지리상 몇 자리가 명당이 아니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다는 미신이 그 당시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기 전까지는 시신을 볏짚으로 둘둘 말아 거리에 방치하는 일이 흔했다고 하죠. 미국의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는 조선인들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풍수에 얽매인 노예라고 악평했다고 하죠. 조선 후기에는 사회 혼란과 불안으로 인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여 정신적인 구원을 얻으려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성행했었는데요. 부패한 관료와 조정이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아가 살기가 어렵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는 예언사상과 무속신앙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자신의 조선 여행기에서 무당과 무속에 대해 상세히 기술합니다. 무당이라고 불리는 여자 마법사가 음식상을 잔뜩 차려놓고 북을 울리며 신발질을 친다. 환자들에게 질병을 야기한 악령들을 달래고 있는 집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다. 준비된 값비싼 음식들은 악령에게 바쳐지며 굿이 끝난 뒤에는 그 일부를 환자에게 먹였다. 악령에게 바쳐진 음식이 치료약이 된다는 미신 때문인데 장티푸스와 이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김치와 돼지고기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거나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던 환자에게 생물을 먹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은 조선 시내를 걷다가 집 앞 대문들에 고양이 그림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쥐귀신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19세기 초 콜레라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던 전염병이었는데요. 조선에도 1821년 콜레라 감염이 시작되어 조선 발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콜레라 전염이 극성할 당시 민간은 쥐가 발생시킨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쥐통, 쥐병으로 불렸는데요. 쥐의 형상을 한 귀신이 몸속으로 파고들며 콜레라에 걸리고 발을 통해 침입한 악귀가 다리를 갉아먹으면서 올라가 내장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 사람들이 근육에 경련이 왔을 때 쥐가 났다고 하는 것도 콜레라의 주된 증상 중 하나인 근육 경련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조선에 콜레라가 창궐한 이후 전염병의 원인을 쥐귀신으로 보았기에 쥐의 천적인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고양이 부적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딸 때문이다. 딸을 낳으면 재앙이 많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우환과 원인을 여자아이에게 돌리고 그것을 진정시키고자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딸을 직접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1922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남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에게 양잿물을 먹여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쯤에는 한 남자가 딸을 낳았는데 나올 때의 몸에 피가 많이 묻어나왔다고 합니다. 집안에 불길한 징조라고 근심을 하던 중 본인과 아내가 병이 나자 직접 딸을 살해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남존여비는 임진왜란 이후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화되면서
조선시대 전체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남존여비로 인한 풍습을 가장 혐오하고 경악해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에 와서 가장 연민을 느낀 것은 조선 여성들의 삶이다 라고 기재한 것을 많은 기록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비책으로 민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깨물어 피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민간 신앙에 있어서 피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컸는데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악귀를 쫓는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피가 가진 생명력에 대한 기대는 절대적이어서 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어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력을 더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의료적인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정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를 통해서 효도의 깊이를 측정하기도 했는데요. 단지를 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라에서는 효자로 인정해 주어 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단지를 하여 부모 형제의 병을 낫게 했다는 기록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